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조금 전 본방에서 모셨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이준석 대표 건 올라오다가 회사 관계자를 기다리시는 거 알아서 급해가지고 잠깐 만나보고 물어봤는데요. 사실관계를. 네. 팩트 아주 잠깐 분명히 확인된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먼저 하자 그랬다 토론. 그게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하겠다는 아니고 그거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맨 처음에 토론을 약속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약속 위반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제 당일날 이제 뭐 약간 이거 이런 또 분위기 풍겼지만 그 전에 약속을 할 때 민주당이 강행을 안 하면이란 전제는 전혀 없었다. 근데 언론 예. 그날 당일날 언론에서도 이미 오전에 그 강행 처리하면 또는 뭐 근데 그런 분위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저 보도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약속은 그렇게 식으로 한 적이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전혀 제가 그리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나 하면 예. 그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예. 이제 선거 대책위원회 선대위 대변인에 임명이 되고 예. 밤사이에 잘렸어요. 그러셨나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 인터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인터뷰 가서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요. 그게 약속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근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약속도 지키셨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양 당 대표가 대국민 토론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어겼는데 아까도 제가 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저간의 사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걸 어기면은 그 최고위님도 아시지만 뭐랄까요? 제가 이 인터넷이라서 이런 거 말본새가 좀 그게 아니잖아요. 동물의 왕국 드시면 되죠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거기서 국민들이 일본에 보고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방송 관계자들도 여기 그걸 위해서 노동하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그냥 거기 어떻게 동물의 왕국 드시죠 하면 동물의 왕국이 KBS 프로그램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은 뭐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사오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잘 확인해봐야겠는데 우리가 아닌가? 또 남의 걸 가지고 우리 틀라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약속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튼 사과하는 그 모양새도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좀 말하는 이런 거는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한테 공감을 하실 텐데요. 좀 편을 좀 드시죠 제 편을. 아니 뭐 근데 우리 당이 얼마나 또 언론중재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걸 노력하시면 어제 토론을 나오셨어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 우리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 주시죠. 동물의 왕국에. 자, 역선택. 아까도 여쭤봤지만 지금 최고위원이시라서 뭐 찬반은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그 사정은 제가 이해하는데 역선택 전문가시잖아요. 그게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어떤 일반론을 여쭤보는 건데요. 역선택이 좌우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이 풀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역선택이 좌우하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민주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미리 제일 먼저 정당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고 그렇죠. 걸렀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 하면 계속 질문을 하고 뭐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역선택의 상황을 걸러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거죠. 지금 저 여당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헌 당규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는 그 당규에 넣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넣을 수 있다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역선택 방지 문항을 그 필요성을 그 주장하고
규정한 분이 홍준표 대표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씀이 없으십니까? 혹시 그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기관은 이제 또 지방선거 때라서 그랬고 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던데 거기 뭐. 그냥 몰라 할 뿐은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그분이. 그 바른정당 시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저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예. 그때 당시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와 붙으면서 역선택 방지 문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주장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 문제 내지는 합리성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이해관계에 내가 도움이 되면 필요하다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내가 아니, 손해가 그 된다면 경선 승리에 이해관계 뭐 분명히 예. 경선 승리라는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면 뭐 필요하다고 뭐, 하고 예. 또 그런데요. 손해 본다고 하면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은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동의하는데 저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문제니까 경선 준비위에서 역선택 안 하겠다고 했으면 선관위에서 굳이 그 어떤 룰을 자꾸 또 만져가지고 소리내지는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게 예를 들어 승패를 바꾼다는 또 명확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 지금 상황이 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잘 보면요. 예. 다자구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우리 당의 후보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1등 또는 뭐 이재명 지사와 1, 2등에 예. 준하는 그 차이를 보이고 3등에 뭐 이낙연 후보, 예. 4등에 뭐 홍준표 또는 다른 후보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원래 다자구도면 양자구도하고 좀 다른 개념인 게 다자구도에서 격차보다 예. 그냥 우리 당 후보의 그 지지율을 물어보면 훨씬 줄어들어요. 예. 그 차이가 뭐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양자구도 우리 당의 그 우리 당의 후보를 그냥 아무런 어떤 바리케이트 없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든 열린민주당 지지자든 예. 관계없이 물었을 때는 그분들은 우리 당 후보 중에서 자기가 실제 지지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역선택한다 이 말씀이죠? 자기가 미워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예. 더 열심히 싸워라 하는 그런 의미로 지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실제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 결국은 의사표시 왜곡이 온다는 의미죠. 뭐 그런 우려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예. 아니 제 이야기는 예.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뭐 그런 의미에서도 이분들이 지지 의사가 본선에 가서 투표로 연결된다면 예. 뭐 그런 의사든 이런 의사든 지지받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예컨대 지금은 지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만 본선에선 찍을 의사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그런 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결국은 강력한 후보가 아니라 약체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뭐 논리적 추론은 가능하죠. 특히 예. 이제 어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런 정당 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예. 이렇게 물어서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우리 당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월등히 윤석열 후보가 많은데 예. 정권 연장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지지하는 분은 예.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후보란 말입니다. 예. 훨씬 많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응답자가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가 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가 반인데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몰려가서 찍어준 후보라고 하면 예. 그분이 본선에서 그런데요. 표를 넣는다는 아니, 건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적 구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역선택 그 정도 우리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앞에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역선택 있다는 보도가 쫙 나갈 텐데요. 그러면 진짜 역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 같으면 나 저 정권 교체에 찬성합니다. 그래놓고 하는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가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 걸러낼 가능성은 20-30%, 30-40%밖에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라도 넣자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하시면 역선택 문항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 넣어도 뭐 뚫고 들어올 사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모수가 전 국민 대상 아니신가요? 전 국민 대상이죠. 그렇다면 그 어떤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역선택을 할 만큼 적극적인 층이 과연 승패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한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우리 당의 경우에도 민주당 그 후보자를 두고 질문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김 의원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특별히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그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어차피 불특정 다수를 그렇죠. 저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반은 민주당 계열 또는 반은 국민의힘 계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의 의사가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이 반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래봤자 과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도 또 뭐 전혀 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그래서 없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지 않냐는 논리가 있고 그래봤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반이 특정 후보에게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본선에 가서 그러면 대답한 사람들이 실제 이 자기들이 지지 의사를 표시한 분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물어보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면 이건 명백한 역선택이고 실제 이분들이 본선에 가서도 투표할 거다고 보면 역선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게 보는 쪽에서마다 그게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이거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분인데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 당의 다른 후보가 나와 있으면 정권 연장을 원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는 뭐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정권 연장을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는 거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총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담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구성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이 민주당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지지 행태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그 후보를 보는 저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면 뭐 한 1-20%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 당의 지금 상황. 그러니까 후보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투표를 11월 5일쯤 투표를 할 때 그때쯤 되면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정해져 있거든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선거운동 자체가 국민의힘의 그 당내 경선을 교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주도적으로 또는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요즘 하는 말로 그 좌표를 찍어서 전부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제가 그 김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 논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 영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 그게 있을지라도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논리가 부딪힐 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건 이 논리가 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관위에서 만약에 지금 그걸 바꾸면 당신 저쪽 편드는 거 아니냐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려고 쉽게 말해서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도하게 극렬하게 지금 근데 혹시 심판을 공격하고 있죠. 이게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 격차가 많이 나면 뭐 그래 대범하게 내가 뭐 봤지 뭐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더 논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정말 중도층 또는 뭐 호남의 지지세를 얻었다 그렇게 평가하면 뭐 그거 저 지지세 얻어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뭐 그거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저 우리 당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또 비판하는 분은 또 이거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 징계 사유 아닌지 잘 살피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쪽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것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그 성격을 또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역선택이 아니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뭐 상관없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요 분란은 생길 수밖에 뭐냐면 지금 그대로 가는 게 지금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데 지금 한쪽이 기세가 달라지고 이런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바꾸면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뭐 누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요 분란은 불가피한 거예요. 저거 시끄러워지고 그 룰을 바꾸자 그러면 그거는 뭐 근데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큰 싸움이 그러면 답은 그냥 가야 되지 않나요? 저 큰 싸움 나면 뭐 판이 깨지지 않는 깨지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죠.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는 더더욱이 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런 의사 표현조차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그 결정은 당 선관위가 하도록 지금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 김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갈 겁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그대로 안 가겠습니까? 저기서 바꾸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근데 언론 입장에서 뭐 시끄러우면 뭐 보는 재미는 있죠. 오히려 이렇게 자꾸 역선택해서 뭐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도 이거 저거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런데요. 그 정도 관심이 생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까지 간다니까요. 뭐냐면 그래? 역선택 넣었어? 그러면 끝까지 간다니까 진짜 할 사람들은. 그래서 제 말씀대로 역선택 논란만 벌이고 또 더더욱이 역선택 방지 문항도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역선택 때문에 막 한판 싸우고 역선택이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역선택 넣었구나. 그러면 근데 적극적인 정치층에서 나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보면 진짜 적극적인 역선택. 그런데도 그래도 한 20%, 30%는 걸러줄 텐데 그나마 그거조차 없이 이렇게 그게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 제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오히려 많을 수도. 무슨 얘기냐면요. 시끄럽게 쓱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또 전혀 역선택 방지 문항도 넣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거 참여해야 되겠다. 저랑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정반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 거기서 이제 룰 만들 때 대판 싸우고요. 막 전 국민적으로 역선택이냐 아니냐 뭐 당이 깨지냐 마냐 이 정도로 간 다음에 역선택을 문항을 넣어봐야 그때 되면 정말 너무나 소문이 나가지고 역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다 나는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후보 선택의 어떤 도구로 활용한 데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봤거든요. 그럼 대안은 당원 투표로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저는 어찌됐든 당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 전당대회에 재출마했을 때도 당원들이 결정을 하면 쉽게 말해서 당이 보수화되어서 의사결정이 잘못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넣어서 여론조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논리는 당원들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그 의사결정 과정에 넣는다는 것이니 당원들은 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을 망하게 할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당에 대해서 훨씬 많은 근데 애정을 김 갖고 의원님 있는데 보시기에는 당원들도 충분히 전략적 투표라고 할 것이라 이 말씀이시죠? 당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는 당원들이 훨씬 더 훌륭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어요. 예.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당원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 뭐 한다고 해서 당을 망쳤거든요. 우리 역대 그 공천 과정을 보면 예. 당원들의 투표에 맡겼으면 훨씬 저 선거 결과가 좋았을 텐데 예. 그 멋대로 정하거나 당원들 그런 의사를 케이스가 딱 배제하고 떠올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선거를 말씀하세요? 우리 뭐 그 과거 저 당장 그 앞에 총선 예. 몇 번의 총선 과정에 사실은 다 그랬거든요. 예. 그것도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당원들 그 당을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도 제 보기엔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가장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예. 그다음에 정권 교체 또 우리 당의 후보의 면면도 잘 알고 예. 그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당원들을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선거부터는 한번 밀어보시죠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또 당내 사정이 좀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뭐 어디나 뭐 양당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예, 양당이. 그런데 뭐 제가 하나 다른 질문 넘어갔다. 윤석열 후보가 저기 유경수 여사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 일단 그 바람직한 어떤 선택인가요, 전략적? 유경수 여사 옥천 생가에 찾아가서 예. 참배한 예. 것 말이죠. 예. 저는 뭐 지극히 당연히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술적으로 좀 얽히지 않나요? 엉키지 않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구속시킨 사람 아니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여기서 표 달라고 여기서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후보를 빙의시켜가지고 제가 공격을 하면 무슨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표 달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표 달라고 그러고 뭐 그 당신이 구속시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딱. 예. 외면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외면한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강을 아예 정면으로 건너는 건 어떤가요? 그 이준석 대표 얘기했듯이 외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건은 이래서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 어때요? 차라리. 그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건 맞고 그 점은 공직자로서의 소임이었다고 했던데요. 그런 워딩은 그런데요. 워딩은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유권자들. 근데 더 나가서 뭐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예. 하는 것은 그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태도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건 아니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게 공직자로서의 소임이다라는 네. 것이 사실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넌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을 분명히 왜냐하면 정면으로 밝힌다는 느낌보다는 그쪽 유권자한테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좀 태도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처음부터까지 딱딱 그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면 입장이 저거구나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선거에 나온 사람은요. 예. 굉장히 모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더 나가서 그 지금 상황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고 일관되고 자신의 의지를 100% 주장하고 나가서 그 자신이 한 행동은 모두 올바른 일이다, 옳은 일이었다, 앞으로도 똑같이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3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더 나가서 그 자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이다 내지 실질적인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옳은 판단이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더 나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배려해가면서 할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혼자 선거를 치르면 괜찮은데요. 경선이란 절차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깊이 파고 들어올 텐데요. 굉장히 예리하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하게 또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되겠죠. 근데 그 홍준표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결국 말싸움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일반 그 유권자 내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차피 뻔한 이야기를 죽기 살기로 말의 실수나 또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당신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항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실점을 하고 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오면 칼 뽑아서 더 세게 할 거다. 그러면 멋있는 검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표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진짜 상처에 소금을 더 뿌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예의를 갖추고 그래도 최소한의 위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선거의 관점에서 분명히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쉽겠느냐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을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쉬우면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렇다고 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경선 과정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이 날이 창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어떻게 대답하든 이미 그 부분은 다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든 이미 과거에 모든 것이고 결과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봤어도 뭐 저 정도 생각이라면 뭐 이해할 만하다. 또 지지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뭐 그래도 참 조심하네 또는 그래도 마음은 좀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는 뭐 강직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 크게 제가 이렇게 그리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 좋은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창을 가진 한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 마음속에 저 사람 저거 뭐 그렇게 다 그 보수 진영을 저 개멸시켜 한 거 알지만 정권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한참으로 홍준표 후보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팔 때 그때 꼭 지금 반영이 다 돼 있을까 그 마음들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아니가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또 유승민 후보도 뭐 그 문제에 유승민 후보는 것 문제가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그분들이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 원수를 갚아줄 적임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님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옥천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 간 것을 두고 조원진 의원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분이 한다면 글쎄 또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첫 토론이 언제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아직 일정 자체가 안 정해진 거죠? 지금 룰조차 이게 선수는 이미 입장이 있는데 룰이 안 정해져가지고 링 위에 올라가서 링에 다 올라서 못 불고 있는데 지금
잠깐 기다려봐요. 이거 3분 게임인지 5분 게임인지 지금. 허리 에 때릴지 허리 밑에도 때리든지 할지 발로 찰지 말지. 예,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우리 예.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정말 고질병이 이런 건데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 선수 입장하고도 룰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죽기 살기로 싸워요. 예. 그러면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다음 게임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그 룰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싸움을 어떤 합리성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던 거 뒤집어서 예. 또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많이 떠들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내 불협화음, 불화 예. 내지 당내 싸움이 벌어지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그 문제 제기를 하면요, 당이 깨질까를 두려워하는 측에서 또 양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 때문에 보통 유리한 쪽에서 양보를 하죠. 뭐 유리한 쪽에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쪽에서 현재 스코어. 그럴 수도 있고 예. 어떤 경우 힘없는 쪽에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